이준석 씨가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 한 것 중에 조금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찜찜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서 네. 이상한 계산법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준석 씨의 그 부분 좀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이제 11시 만남에서 했다는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무조건 한 12월 27일, 28일 의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특검은 특검 2명인데 네. 특검 2명을 다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재의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재의결 하려면 국회 3분의 1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의 재의결 시점에 대한 언제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 공천 컷오프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네.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시점에 재의결을 민주당이 해버릴 거다. 네. 김준표 국회의장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김기현 대표에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현역인데 공천에 탈락해버리면 반발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한 이제 15표 정도가 나오면 김건희 특검이 이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산수고요. 이거는 산수고 정치 쪽에서 이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되면은 표결이 가능하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마치 자기가 이거를 자기만이 이 문제, 자기의 이 문제를 유심히 보고 있고 풀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연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네. 나서 또 심지어 네. 페이스북에도 아주 길게 이 네. 셈법을 가지고서 올려놨어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왜 이준석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훈계를 듣고 훈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계산법 본인은 못 하나요? 이 계산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 계산을 갖고 이준석한테 마치 이건 뭐 사실 또 이준석 씨 입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당시 대화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기 주장으로는 자기가 이 얘기를 마치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해줬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느낌이 이준석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로서 네. 자기 주가를 틔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 한 얘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시라고. 나는 이거로 약간 저는 압박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요 소재를 갖고 자기한테 유리한 카드로 쓰려고 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공천 까딱하면은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일어나갖고 김건희 특검 막 찬성 찍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상황 핸들링 할 수 있는 거 누구겠어? 라는 뉘앙스를 저는 풍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야 나. 이런데. 제가 오바해서 해석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진짜로 어쨌든 김기현 대표하고 이준석 네. 만난 것 자체는 너무 좀 하여튼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네. 또 하나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준석 페이스북에 네, 네. 또 이상한 페이스북이 예. 하나 올라왔어요. 이준석 페이스북이 완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또. 어저께 읽어드렸지만 이준석이 한겨레신문이었나 경향신문이었나 한겨레신문 인터뷰.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뭐라고 했죠? 오염시켰다. 자유를 오염시켰다 그랬어요. 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오염시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자유를 오염시켰다라고 맹비난을 하던 사람이 네. 갑자기 페이스북을 바꿨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 한번 보여주시죠. 페이스북 우리 있나요? 네. 저기 보면은 대통령 상단 고정 게시물. 예. 즉 다른 글을 올려도 이 글은 맨 위에 맞습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캡처를 했으니까 5시간 전이니까 네. 새벽에 올렸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헤이그 특사 중 공산주의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휘종 특사를 누락하지 않고 네덜란드 총리에게 언급한 것은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대비하면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순국 선열을 기리는 데 있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 공을 기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너무 공손하죠.
정말 예. 공손하게 했고 네. 그리고 저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잘 놓칠 수 있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상단 고정 게시물을 딱 넣어놨어요. 네, 저거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저는요, 이준석이 지금 나는 27일 날 나간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퍼센트가 뭐 1%씩 늘어난다. 그쵸. 27일을 100%로 보면 퍼센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27일을 100%로 보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4일이면은 여기서 14만 빼면 지금 86%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확률 86%에 지금 신당 창당이라고 87%네요. 87%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한겨레 신문 만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그야말로 검찰 독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태세 전환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나간다는 뜻이라고. 예,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안 나가요. 나 예.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천 주세요. 그렇죠. 공천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꾸 이관계를 쓰고 이쪽에서 이 말하고 그야말로 좌파 만나서는 윤석열 헛듣고 또 우파 만나서는 우파들 향해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네. 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런 이준석 씨가 갑자기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건 누구냐? 김기현 대표가 어저께 사퇴하기 직전에 만나서 이준석의 체급을 또 키워준 겁니다. 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당내 예를 들어서 이제 초선들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고 네. 사실 초선들이 그다음 공천 받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만나면서 컨설팅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세력이 있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준석 씨를 예. 공천을 굳이 안 줄 필요가 있나. 음. 저는 이준석이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는 광주에 가서 국민의힘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씨를 광주나 목포, 완도 이쪽에 공천하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탈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탈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런 지역이 아닌 거죠. 네. 사실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 가장 높은 데 어디냐?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은 광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광주로 나가기 싫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 수가 네. 설문조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870표. 네. 1,870표가 왔고 뭔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61%가 되십니다. 네. 그리고 보수 총선 승리 위한 결단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되시고 예. 그리고 10%, 9%인데 9%가 기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네. 했는데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댓글 우리 제작진들이 보면은 50년밖에 안 살았지만 한 번 배신한 인간은 쭉 또 배신하더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하여튼 제가 조금 아까 광주를 좀 예.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아니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 아니 이준석 씨는 똑똑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여러 과거에 독재 투쟁을 했던 민주투사와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또 조갑재 또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정치의 샛별을 어디 내보내야 됩니까? 그런 정치의 샛별이 강남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정치의 샛별은요. 정말 광주나 이런 목포 같은 그야말로 보수당의 험지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정말 지금 광주 공천 좋아하는 분들이 많네요. 네. 아니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벌이셔갖고 네.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광주나 목포에 반드시 공천해라라고 운동을 좀 벌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올려주십니다. 예. 네. 근데 뭐 중간중간에 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분들. 사실은 참 뭐
앙금들이 있죠. 네. 당선 후에 보였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 네. 또 사실 걱정도 됩니다. 이준석 대표 어쨌든 분란과 갈등을 만들어서 자기 입지를 찾아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도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해석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자기가 이제 그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고 당대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 예. 때문에 이준석을 만나서 딜을 하는 겁니다. 준석아, 형 믿고 들어와라. 형이 너를 데리고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찾아주겠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만난 것은 아닐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나 이준석 탈당 이런 것들은 D-Day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12월 27일. 네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퇴 압박, 네. 불출마 이런 거에 몰려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그 갈등을 해소하면은 네. 대표로서 리더십도 유지되고 네. 자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걸 기대했는데 어제처럼 이준석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네. 먼저 까버렸다 그러면은 네. 정말로 그러면 진짜 X죠. 배신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당한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럼 진짜 이거는 싸가지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인으로 봐서는 이준석은 어떠한 희망을 보았다 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준석 씨의 페이스북에 결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네. 네덜란드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한 포인트를 잡아서 좌파 운동가를 거론을 했다. 그 부분을 매우 칭찬드린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준석 씨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이 많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11일까지 김기현 사퇴해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12일 날 갑자기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김기현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13일에는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님자를 잘 붙이더라고요. 이낙연 총리님, 김부겸 총리님 하면서 지금 이준석 씨가 한덕수 총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는 그 두 전직 문재인 정부의 두 전직 총리를 향해서 이낙연 총리님이라고 아주 극존칭을 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당 창당해야 되니까 신당 네. 이낙연 신당 만들면은 뭐 네. 같이 뭘 도모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양다리 걸치대요. 네, 네. 남았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저께 SBS에 뭐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 같은 경우 나와서 네. 신당을 창당하겠다. 네. 그리고 총선 통해서 일당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네. SBS 뉴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어저께 참 네. 김기현 대표가 어떤 사퇴의 길을 걷거나 무슨 큰 선언을 할 때는 정말 그날 어떤 일정을 갖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 느낌으로는 어저께 오전에 이준석 씨를 만나고 나서 저렇게 사퇴 선언을 한 건 정말 자기의 사퇴 선언에 재를 뿌리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양 빠집니다. 네. 참 대표를 잘못 뽑았나요? 아니 그 난리를 쳐가지고 국민의힘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만두고 나가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만드는 게 뭐 참 아쉽기도 합니다. 네.